계좌에 파란불 뜬 종목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이걸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존버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도 수조 원을 여러 번 날려봤습니다. 주주서한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 뼈아픈 실수들을 기록해뒀고, 오늘은 버핏의 실패 노트를 훔쳐보려 합니다. 그가 왜 물렸는지, 왜 손절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계좌를 갉아먹는 좀비 종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명확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버핏의 첫사랑이자 최악의 사랑이었던 버크셔 해서웨이 섬유 공장입니다. 버핏은 1965년에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굉장히 싼 맛에 샀죠. 하지만 이때는 이 섬유 산업 자체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버핏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공장을 살려보려고 반버둥을 쳤습니다. 유능한 경영장을 안 치고 기계를 바꾸고 비용을 줄이고, 하지만 결과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결국 1985년 버핏은 공장 문을 닫아버리면서 주주서한에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만약 당신이 만성적으로 물이 새는 배에 타고 있다면 구멍을 마르려 애쓰는 것보다 배를 갈아타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회사가 좋아질 거야. 존버하면 오르겠지. 하지만 버핏은 강조합니다. 나쁜 비즈니스는 아무리 좋은 경영자가 와도 못 살린다. 버핏은 그래서 이때부터 투자할 때 그 기업의 산업에 대해서 꼭 보고 투자한다고 합니다. 섬유 산업은 이미 저무는 배였습니다. 산업 자체가 사양길로 접어들었거나 이미 경쟁력을 잃은 기업, 거기에 시간과 돈을 붓는 건 투자가 아니라 집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버핏 인생 최악의 실수로 꼽히는 덱스터 슈즈 사건입니다. 1993년 버핏은 이 신발 회사를 4억 3,300만 달러에 샀습니다. 문제는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버크셔 주식을 주고 샀죠. 그는 덱스터가 해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뒤에 값싼 중국산 신발이 밀려오면서 덱스터의 경쟁력은 0이 돼버려고 회사는 망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때 지불한 버크셔 주식의 가치입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무려 10조 원이 넘습니다. 버핏은 2007년 서한에서 이를 두고 재무적 재앙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가치 없는 기업을 사기 위해 지금 2200억 달러 가치가 있는 위대한 사업의 1.6%를 줘버렸다. 여기서 배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라. 버핏도 회자 판단에 실패했습니다. 둘째, 기회 비용을 생각해라. 물린 주식을 안 판고 들고 있는 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더 좋은 주식을 엔비디아, 애플 등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버핏은 이 실수 이후로 절대 자신의 회사 주식을 함부로 발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교적 최근인 2014년의 테스코 사건입니다. 영국의 대형마트 체인인 테스코. 버핏은 이 회사를 굉장히 좋게 봤죠. 하지만 경영진의 문제와 분식회사 스캔들이 쳐졌습니다. 버핏은 뭔가 이상하다는 건 감지를 했습니다. 주식을 좀 팔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 팔지는 않았습니다. 설마 내 판단이 틀리지 않겠지 하면서 미적지근하게 대응했죠. 결국 주가는 대폭락했고 버핏은 수천억 억의 손실을 확정지었습니다. 버핏은 2014년에 서한에서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나는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어린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처럼 우유부단하게 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명언을 남깁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나쁜 소식은 줄줄이 나온다. 부엌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면 그건 한 마리가 아니다. 곧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버핏이 수조 원을 날리고 오는 손절의 3원칙입니다. 산업 자체가 망가졌다면 그 어떤 기업이라도 배를 갈아타야 한다. 썩은 주식을 들고 있는 건 미래의 100배 주식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이다. 악재가 하나 보이면 뒤에 100개가 있으니 즉시 도망쳐라 라는 바퀴벌레의 법칙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업의 악재가 하나 터져도 일시적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테스코가 기업 자체는 정말 훌륭한데 CEO 문제로 조금 주가가 하락했을 때 손절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니 리스크를 최대한 관리하라고 버핏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손절은 늘 아프죠. 내 실수를 인정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버핏도 실수를 합니다. 그걸 쿨하게 인정하고 버핏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실수를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혹시 계좌를 열고 물이 새는 배, 바퀴벌레가 나온 집, 가망 없는 덱스터 슈즈 같은 기업이 있다면 오늘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은 워렌 버핏의 거시경제 해석입니다. 대부분은 워렌 버핏이 거시경제를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의 투제는 실제로 거시경제를 굉장히 깊게 이해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에서 쓴 거시경제에 대한 진실, 구독해 놓으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